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일요일 날 있었던 시험 총평 강의 준비했고요. 이제 11월 11일 날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항상 이제 총평이라는 게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 뭐 채점하는 이런 의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시험이 계속 우리가 2주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좋은 모의고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전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딱 한 번에 뭐 이렇게 원샷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시험이 뭐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죠.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그가 조금 더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어디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 잘 정리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선생님은 LC도 하지만 뭐 RC 독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LC에선 펄2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거고 RC 쪽은 이제 역시 5, 6보다는 이제 독해 쪽이 항상 변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맞추는데 조금 곤란함을 겪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 경향들을 좀 아시고 시간 배분이라던가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 무조건 이게 주관적이라 꼭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펄2는 그냥 평이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늘 나오던 패턴. 그러니까 이 원이 그런데 이제 신토익 바뀌면서부터 새로운 어떤 표현들이 나온다기보다는 구토익 때 쌓였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사나 동사 위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체 문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OX로 풀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주 나오는 펄2원의 어휘만 정리하시면 6문제는 충분히 다 푸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문제가 펄2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상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이라고 한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의 일변도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의문사 의문문도 사실은 11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yes, no가 의문사하고 안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쉬운 문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상을 주긴 했으나 이제 조금 어쩌면 점수대가 더 높으신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계속 펄2가 난이도가 높아 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접 답변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으로 줬지만 중상이지만 거의 상에 가까운 중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펄3하고 4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험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성우 변수라는 게 있죠. 이게 LC는 RC하고는 좀 틀려서 우리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약간 음향이라는 게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푸는 RC하고는 좀 틀려서 이게 외부 요인의 어떤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조금 멘탈이 약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성우 한 분이 또 안 맞으면 시험 성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일요일 시험에서는 여자 성우분이 영국식을 쓰시는 분인데 조금 젊은 분인데 기존에 나왔던 성우분하고 발음이 조금 틀려서 그 패턴 때문에 어떤 억양이나 발음에서 조금 곤란을 겪었을 수도 있어서 좀 다양한 성우들을 여러분들이 좀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계속 보는 것도 좋지만 LC는 조금 여러 성우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RC야 뭐 한 권으로 계속 우리 이론서를 판다라고 볼 수 있지만 LC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전서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제들을 경험해보고 성우들도 좀 다양하게 보셔야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성우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땐 2가 역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 4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펄3가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개인차가 있었을 거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됐기 때문에 LC가 쉽게 나온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갑니다. 펄트 1부터 볼까요? 1은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라 자신감이 있으실 텐데 유형이 거의 이게 고정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항상 총평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펄트 1은 적절하게 공식대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한 명 나오는 사진이 한 두세 개 나오고요. 이제 다수 사진이죠. 2명, 3명, 뭐 이렇게 4명 이렇게 되는 사진이 한 두세 개. 그다음에 꼭 사물 풍경 사진을 하나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완전체인데 일요일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단어 자체가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좀 유혹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사진이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워낙 이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태껏 나왔던 동사 명사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펄트하고는 좀 펄트1은 단어들이 좀 틀리죠. 뭐 예를 들어서 보행자라는 단어 있거든. 뭐 pedestrian 이런 건 되게 다른 펄트에서는 안 나오죠. 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화분이라고 할 때 potted plant 이런 것들은
다른 LC 파트에서도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원에서는 유독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파트 1은 의외로 복병인 게 원에 나오는 어휘 정리가 좀 안 돼 있으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를 몰라도 나머지를 3개 제거하면서 구하시면 되니까 OX법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5개 또는 6개 정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첫 번째, 1인 사진. 이제 3개가 나왔었는데 파트 1은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전명구의 구조를 가집니다. 선생님이 이제 3의 법칙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3의 법칙이 뭐냐면 딴 이렇게 3개를 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완벽하게 몰라도 중요한 단어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주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한 명이니까 그냥 man이든 woman이든 그렇겠죠. 뭐 2명, 2명 이상이 나오면 조금 중요해지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 그리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다 해석을 못해도 동작 하나가 동사하고 안 맞거나 또는 명사 자체가 사진에 없으면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이 동사를 갖고 오답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동작이랑 보기에 주어진 동사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낼 수가 있어서 뭐 아주 유명한 제가 봤을 땐 파트 1 역사상 탑 10을 꼽아라 그럼 다 들어갈 만한 단어인데 이건 좀 빼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홀딩 같은 경우는 사람 사진 나왔을 때 이제 3대 천왕이라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홍콩 4대 천왕 이런 거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세대 차이 느끼시죠? 그래서 홀딩 말고도 또 유명한 동사가 using이라는 게 있고요. 사용하다 그럴 때. 그래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홀딩 같은. 홀딩은 잡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구의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뭘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홀딩은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옷가게에서 점원분이 바지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있었다. 그래서 홀딩하고 클로즈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됐었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using도 많이 나오죠.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1인 사진 말고 2인 사진에서 이 망치 쓰는 게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봐드릴 거고 푸딩은 넣는 건데. 보통 이제 토익이라는 게 사무실 배경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자분이 이렇게 좀 수그리고 이렇게 복사기 밑에 트레이 있잖아요. 종이 넣는 거기다가 종이를 약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푸딩이 나왔었고요. 프레스는 이제 뭐 실험실 같은 곳인데 이렇게 이제 뭐 스캐너 같은 건가요?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전자계산기 같은 거 이렇게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프레싱이 나왔던 그리고 장치라고 할 때 디바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해 두시면 뭐 틀리지 않은 것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OX하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인 사진, 이제 2명 나오는 사진은 보통은 그러니까 뭐 다수 사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2인 이상 사진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2명 나오는 사진은 공통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명 중에 한 분의 특징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약간 병행이 돼서 나오는데 또 요즘은 예전엔 공통점 위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악기를 막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악기 연주한다 이런 게 정답이었지만 어제 시험처럼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 중에 한 명의 특징을 그래서 그 일요일 시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뭔가 이제 한 분이 이제 망치질하고 있고 그냥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뒤에 배경으로 나오고 남자분이 좀 메인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진을 볼 때 이건 남자 쪽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사실 보기 4개 중에 2개는 워먼이 주어였고 2개는 맨이 주어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망치질하는 그래서 해머는 아실 거고요. 툴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잡고 있다 그럴 때 유징을 썼지만 홀딩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해머 자체를 해머링 이렇게 동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이제 유징을 써서 그러니까 이 2개가 다 나왔죠. 지금 중요한 거 2개가. 그 다음에 요것도 스탠딩도 중요해요. 앉아있다 서있다 이런 쉬운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데 정답으로 약간 그 고성이죠. 오래된 성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있고 이렇게 여자분하고 이렇게 둘러싸여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뭐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그룹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스탠딩 썼고 뭐 그룹이란 말도 있었고 뭐 앞이라고 할 때 in front of 이런 단어들을 줬죠.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문장을 모르셔도 툭툭 던져주는 단어와 상황을 파악하면 되니까 한 문장에 맥시멈 한 3개 정도만 드러내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렵다고 하는 사물 그림인데 이제 마지막 5번 아니면 6번이죠. 6번 그림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뒷뜰이에요. 뒷뜰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선형의 계단도 있고 밑에 화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팟이 원래 화분이란 명사도 되고 화분에 뭘 심는 거예요. 동사로. 플란트는 이제 문법 배우셨으니까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ed가 얘를 꾸미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식물은 약간 알씨가게 합니다. 또 선생님. 식물은 지가 스스로 심어야 아니면 심어질 당해요. 당하지. 파티든가 심어져 있는 식물.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화분에 그림 못 그려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요걸 통으로 뭐라고 부른다? 파티드 플랜트. 요거 화분만은 팟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placed 놓여져 있다 그랬고 뭐 정원이라고 할 때 뭐 yard 이런 거 써주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오답 제거하면서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난이도는 한 중중에서 중하까지 보는 좀 평이했다 팔통원이 그렇게 보고요. 오답으로 나왔던 동사 좀 보면 행행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옷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다는 거 아니었었는데 동사 행행이 있었고 수입은 워낙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빗자루를 쓸다. 빗자루 나와야 되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3연전 이제 야구가 끝났는데 사실 3연전을 다 이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입을 한 거지. 다 쓸어버렸다 그래서 가끔 메이저리그 경기장 보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응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원이 아니라는 거, 뭘 해달라는 거예요. 수입을 해달라. remove는 제거하다, 없애다인데 뭐 책 같은 걸 책장에서 뺄 때도 쓰지만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벗을 때도 쓰거든요. 근데 동작 동사라 뭐 시험엔 잘 안 나오는. lifting은 들어 올리다 이건 잘 나와요. 들어 올리는 동작이 없었지만 오답으로 나온 거죠. picking up 들어 올리다. 그다음에 entering 들어가다. 아까 그 고성 같은 거 있었는데 그냥 밖에 서 있었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었죠. 들어가는 거는 답이 될 확률이 있긴 해요. 이렇게 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뒷모습 보이면서 들어가는 게 나온 적은 있지만 오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단어들 정확한 소리로 따라 읽으시고 그러니까 동사면 어떤 동작에 쓰고 명사면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지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트 1은 목표를 이제 만점으로 잡으셔야겠죠. 이제 2로 갈게요. 문제 2죠. 문제 2입니다. 어제 11 정도 의문사, 그다음에 14개가 의문사 아닌 것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예전엔 의문사가 참 쉬웠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또 이 의문사가 쉽지가 않은 게 뭐 who, when 이러면 예전엔 who 그러면 사람이고 정말 이게 호시절이죠. 이때가 우리 좋았던 시절 어른들 많이 얘기하시잖아. 그때가 좋았어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같습니다. 토익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파트가 쉬웠던. 왜냐하면 무조건 시간이구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췄던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제 토익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선배들, 야, 너 토익 아직도 공부하냐? 야, 그거 문제집 한두 권 풀면 되지 않냐? 라는 건 옛날 얘기죠. 10년 전. 선생님이 예전에 토익 처음 강의할 때 그때 얘기고 지금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나올 확률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도 돌려서 간접으로 줘버리면 멘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 시험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 소포가 왜 있는 거야? 소포가 왜 여기 있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답이 뭐였었냐면 제가 위층으로 들고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할게요, 엄마.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는. 예전엔 안 됐었거든요. 예전엔 Y 하면 무조건 because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아직도 Y라고 할 때 because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n으로 물었을 때 시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who가 됐을 때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건 간접 답변이 예전보다 많아져서 체감 난이도는 높지만 또 데이터를 뽑아보면 반 이상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러니까 쉽다는 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단은 기본 패턴부터 장착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60~70%는 쉽다. 기존 패턴이 나온다. 우리가 막 어려운 거 나온다고 어렵게만 공부할 게 아니라 기존의 who에 대한 답은 뭔지, when에 대한 답은 뭔지 이런 것들 유형을 미리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위주로 갈 게 아니라 LC도 한 번은 유형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여다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 나온다. 많이들 여러분 보시는데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더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이런 게 잘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거.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 나온다는 게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 책 제목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겠죠, 선생님이. 두 번째. 그러니까 매달 반복되는 질문 정해져 있다면 뭐가 있느냐? 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 볼 때마다 나오는. 이게 반 이상이라니까요. 첫 번째, 뭐 when으로 물었을 때 10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거 제가 암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패턴은 그냥 회화하듯이 덩어리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은 어디 가다니까 어떻게 갑니까?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택시가 나왔었고 뭐 버스에도 상관없겠죠. 어디냐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잉크 카트리지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디 있다고요? 캐비넷에 있습니다. 뭐 서플라이 룸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면 돼요, 장소를.
왜라고 물었더니 because. 이건 뭐 매달 한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who로 물었을 때 뭐 누가 책임자니? 그랬더니 뭐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생략해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 답이 잘 되죠. 왜냐하면 펄투는 썼던 말을 또 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에 책임지다 그럴 때 be in charge of가 나왔다면 또 보기에서 James is in charge 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그냥 James is 이렇게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나 조동사 또는 투부정사 형태인데 뒤에 동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패턴들도 장착이 된 상태에서 답이 잘 되는 표현까지 안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6, 7개는 어쩌지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OX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5개 중에 한 18개는 어쩌지 다 돼요. 그럼 나머지 한 7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틀리느냐? 그게 아니지. 보기가 3개니까 A로만 계속 찍으셔도 33.3% 맞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시면 무조건 25개 중에 20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기술이나 아니면 유형들을 보면 또 올라가겠죠, 당연히. 청취력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어제 선택 2개 나왔거든요. 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그랬더니 화요일 우리 배운 패턴이죠. 또 뭐 있었냐면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할래요? 내가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잡아주는.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can you나 could you 같은 거 주면 이게 요청하는 건데 도와줄래요? 그랬더니 승낙. 뭐 토익 한 30년 역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I'd be happy to. 기꺼이 하겠다. glad to. 기꺼이 하겠다. 또는 please delight. 같이 외우셔야 돼요. 다 무슨 뜻? 기꺼이 뭐뭐 하겠다. 많이 나오죠. sure급인 거예요. 거의 동급이야. 쌍두마차죠.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패턴들 등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렵다고 계속 어려운 것만 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점수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쉬운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가 약해 그럼 평서문부터 하면 안 돼요. 후 의문문부터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시간이 남았을 때. 핵심 포인트. 그럼 어제 시험에서 일요일 시험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또 나오죠. 이게 이제 늘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첫 번째. 근데 어제는 어렵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나오면 이게 어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위치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면 1개인데 어제는 2개나 나왔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잡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어떤 과목 수업 듣냐? 그럼 과목을 알아야 되죠. 그럼 난 토익이야, 뭐 역사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회계야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 다음에 명사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원을 줘요.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어제는 특이하게도 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지. 예를 들면 어제 뭐였었냐면 뭐 어떤 메뉴 아이템을 뭐 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메뉴 아이템을 누리 써야 되는데 이제 원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메뉴를 줍니다. 파스타 좋아하세요? 저도 그 약간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긴 해요. 파스타 먹을래? 갑자기 기습 질문. 우리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파스타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지금 뭐? 그렇죠? 지금 파스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세대가 신세대인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짜장면.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Which food for 어떤 그 음식을 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대는데 어디를 추천할래? 그랬더니 무슨 컴퍼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서플라이어가 공급업자니까 꼭 이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물건을 대는 가게가 서플라이어가 되기도 해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 바로 준 거야. 여기 푸드 있어서 여기 푸드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을 주지 않고 오히려 명사를 정확하게 들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스타일로 낸 거죠. 그 다음 2번.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제가 토익 강의한 지가 한 16년, 17년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강의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모르는 건 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거슬러 올라가서 이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질문을 하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획기적인 유형이었죠. 왜냐하면 who 그러면 사람, when 그럼 시간, why 그럼 이유였는데 갑자기 모른다 그럼 답이라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토익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럼 제가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러는 것보다 낫겠지. 선생님 토익이 왜 이리 어려워요? 10시인데 이거보단 낫다는 얘기지. 근데 앞으로 어쩌면 10시가 답이 될 수도 있어. 시간 없다는 얘기지. 꺼지라는 얘기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회화적인 느낌의 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준비하는 사람은 매우 어렵겠지만 영어 테스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언어를 실제 생활에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독해가 어려운 것도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 문법을 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책을 읽거나 하는 건 뭐 늘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학교 가면 뭐 교재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공지문도 읽어야 되고, 이메일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독해가 커지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런 어떤 아주 좋은 순기능들이 사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험 치는 입장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토익은 어쨌든 빨리 끝내세요.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더 해석을 하고 더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뭔가 시험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점점 부담이 더 생길 거란 생각이 들어서 원래 시험은 끄시면 안 됩니다. 한 김에 빨리빨리 끝내셔야죠. 그래서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세요. 하루에 막 최대한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끝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른다 그랬을 때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I'm not sure. 이게 삼총사 있죠. 선생님이 또 약간 추억에 젖습니다. I'm not sure. 모릅니다. I have no idea. 이건 뭐 거의 지금은 주라기 공원 수준입니다. 거의 뭐 화석 수준이죠. 안 나와요 이런 게. 그 다음에 I don't know. 와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망자가 소환되는 느낌이죠. 이게 안 나온다고 그게. 예전에 많이 나왔지. 요즘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뭐 이런 거. 야 누가 이거 요청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who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뭐 모른다 그럼 몰라요 그랬을 텐데 요즘 이렇게 돌려서 모른다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막 사무실에 왔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막 출근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너 이거 3번 왜 틀렸어? 이렇게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토익을 어제 시작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는 답이죠. 뭐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안 쓰잖아요. 점점 현실성을 반영하게 되는 게 토익 예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슨 행사가 뉴욕에서 열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열려요 또는 열리지 않아요. 아니 모른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스케줄이 있습니다. 네가 보란 얘기지. 너는 눈이 없냐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3번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안지 하고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예전 토익에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왔었던 얘기. 그러니까 점점 시험이 포멀한 시험에서 인포멀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토익이. 계속 갑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의문사 의문문이 yes, no가 안 된다는 건 어제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하물며 첫 번째 문제 7번 문제는 언제 문을 닫나요? 가게가 그랬는데 A, yes, B, no 그리고 답이 C, 시각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의문사가 yes, no가 아니라는 거 알았다면 A, B는 자동 탈락이 되면서 답이 C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이 쉬운 문제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는 뭐 약간 느낌이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계속 갑니다. 반문 형태의 정답, 뭐 늘 강세를 가지죠. 왜냐하면 되묻는 스타일이 10개 중에 8개는 답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공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한 다음에 어디서 열리죠? 이렇게 되물어서 답이었고요. 또 뭐 점심 주문하겠다 그랬더니 메뉴 좀 봐도 돼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는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회적 답변, 이게 이제 문제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뭐가 나왔었는지 어제 꽤 있었죠. 그래서 그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이 허탈하셨을 텐데 볼게요. 아까 썼던 거 뭐 상자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유를 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그걸 옮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엄마가 막 야 설거지 왜 안 한 거야? 그럼 엄마 내가 할게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because 답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 그러니까 OX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뭐 유사 발음 주어 불일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동일 단어 반복, 의문사의 yes, no 이런 걸 철저하게 익히는 것도 방법이라 이렇게 세모 XX로 가세요. 그래서 뭔가 확실히 틀린 게 없다. 그럼 세모. 확실히 이건 틀렸다. 카피인데 커피다. 막 이러면 제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모 XX로 정답률을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 주문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니라 여분이 있어요. 그런 거. 주문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분이 있으니까. 뭐 광고부 약간 제가 뭐 기출문제 약간 바꾸긴 했습니다. 저작권이 있으니까. 광고 부서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거야. 저는요 인사과 출신인데요. 이런 거. 이런 거지. 야 토익에는 요즘 뭐가 나오냐? 저 탭스 준비하거든요. 뭐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죠. 모른다는 얘기니까. 계속 갑니다. 여기가 너무 더워요. 막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 뒤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켜주겠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해결책을 준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예전 스타일은 아니죠. let's가 나오면 권유문인데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good 뭐 이렇게 하거나 I'm sorry, I'm busy 이렇게 나왔거든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런 게 아니라 어제는 저 고객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뭐예요? 못 만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 토익의 예전 답은 되게 착했었거든요. 단순하고. 근데 요즘은 되게 복잡해지면서도 약간 싸가지가 없어지는 느낌? 그치? 계속 갑니다. 뭐 좀 픽업 좀 해올래요, 사람? 그러니까 공항에서 누구 좀 데려올래요 그랬더니 예전엔 뭐 좋아요, 싫어요 그랬을 텐데 쌤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돌린 거죠. 마지막. 팀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사람 이름 바꿨습니다만 제가 팀이라는 분이 은퇴 파티, 누구누구의 은퇴 파티에 가나요? 그랬더니 어제 답도 어려웠어요. 이게 I don't think로도 나오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시작부터 어려워. 뭐라고 했냐면 간다 안 간다만 해주면 될 것을, 예전 스타일이면 어제 뭐라 그랬냐면 걔네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하는데 이분이 갈 거냐 그랬더니 이 두 분은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그 얘기는 결국은 추론컨대 뭐라고요? 아마도 안 갈 겁니다. 왜냐면 안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한국말로 해도 뭐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이걸 영어로 듣고 풀려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멘붕이 안 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답을 제거하면서 X 세모 요거 한번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질문들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질문만 제대로 들으면 OX하기가 편해지는데 이 질문이 캐치가 안 되는 거고 외우셔야 잘 들려요. 그러니까 문제만 푸시면 그 문제 푼 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냥 내 능력으로 훈련은 된 거지만 그 질문을 머릿속에 데이터로 남겨주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복습할 때 좀 꼼꼼히 해라, 파트는. 그러니까 질문하고 정답 정도는 외워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리로 외우고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배운 게 다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특이한 단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답을 약간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지 질문 패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3, 400개 정도만 제대로 정확하게 풀 문장으로 외우고 계시면 상당히 풀기가 편해집니다. 오케이? 많이 배우자.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는 건 선생님들 다 듣자, 뭐 받아쓰자, 따라 읽자 그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일단 뭔가를 기억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Part2도 질문의 패턴을 좀 많이 외우자. 마치 스피킹 수업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2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3, 4가 잘 되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LC 공부할 때는 2 질문들을 외워나가는 거라 오답 제거할 때 이게 왜 오답인지 같이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Part 3, 4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꽤 이제 잘하시는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제일 어렵죠. 오히려 2가 왜 어렵다고 하지? 3, 4가 긴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게 이제 문제 유형을 알아야 소위 말하는 노려듣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진입장벽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익을 공부하다 보면 전체를 듣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듣는 건 아니고요. 듣긴 듣는데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는 거죠. 이런 걸 제가 필터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되려면 문제 유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면 안 되고 문제를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자주 나오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서 눈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답이 나올 위치도 파악할 수 있죠. 뭐 주제를 물어보면 초반. 뭐 예를 들면 또 뭐 할까요? 이거 볼까? 제안하다가 나오면 제안은 이미 정해져 있죠. 후반부에 뭐뭐 하지 그래 이런 청유문을 줄 거고요. why don't처럼. 뭐 ask about이 나왔다 그러면 ask about 물어보는 거라서 그냥 의문문만 노리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가 물어보는 게 뭐야 그러면 남자 대사 중에 물어보는 거. 뭐 next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후반부의 끝 대사 이런 식으로 뭔가 노림수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서 정답을 문제지에 바로 체크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OMR 옮기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제지에 낙서하는 걸 금지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장 들어가면 다 밑줄 치면서 합니다. RCLC. 그게 될 때 더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다 싶으면 바로 체크하는데 이게 필터링이 중요해서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뭔가 쓸데없다. 뭐 예를 들어 hi 뭐 my name 이런 거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고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잡아채는지는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행스러운 건 Part 3, 4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마지막 지문의 단서가 있을 때 이제 보기로 바꾸는 이건 패러프레이징 훈련이라서 뭐 예를 들면 전화할게요 라고 단서를 들었다 그러면 보기 중에 이제 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컨택, 연락하다가 나오는 거고 뭐 보고서를 내세요 그럼 보고서인데 이분이 내야 할 건 보고서가 아니라 문서 이렇게 더 크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펄7하고도 연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말 바꾸는 것들은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패러프레이징 몇 개 된 거 몇백 개를 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문제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시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것도 막 어거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훈련에 의해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건 이제 평소에 노리고 찍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푼다. 이거는 3, 4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1, 2 같은 경우는 문제 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특정하게 좀 좁혀서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이 긴 것들은 정확하게 답이 어디쯤 뜨는지 위주로 해서 내용을 봐야지 너무 디테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의도 파악하고 시각 정보 연계 문제인데,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들을 조금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의도 파악이 뭐냐면 이렇게 따옴표 나오고 남자가 또는 여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뭐를 의미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선생님들도 되게 당황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미국 애들이 보는 이렇게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일반적 문제인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잘 안 다루니까 어려울 수 있죠. 원칙은 전후 문맥을 파악하는 건데요. 특히 남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는 솔직히 남자 대사보다는 이게 대화니까 파트 3는 여자분의 대사를 듣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얘 걸 듣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얘 하나만 더 듣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듣는 건데 요 이제 따옴표가 들어간 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건 상대방이 특히 뭐 할 때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물어보거나 뭔가 요청할 때 그게 힌트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웬만큼 토익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답도 안다. 그냥 문장을 보는 순간 남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내일 아침에 미팅이 있거든요.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많이 아시죠? 네, 갑자기 나 미팅이 있어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내일 아침에 뭘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 정해져 있는 패턴이에요. 청유를 하겠지. 그랬더니 이분이 저 내일 미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reject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거절하다 그럴 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는 뭐 있었는지 좀 볼까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사를 좀 더 신경 쓰자. 그래서 약간 우리말로 바꾸긴 했는데 버전이 남자분이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에서 일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제가 철물점에서 일했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을 왜 했을까? 그치? 갑자기 왜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저 격리부에서 일한 적 있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이 뭐를 얘기했냐면 이게 문제점이죠. 문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문이 고장이 나서 그 커피숍이 너무 추웠던 거예요. 문이 잘 안 닫혀서. 제가 듣고 약간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고쳐야겠다. 손님들이 너무 추워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거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여자가 문이 고장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수리를 맡겨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철물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화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자가 최대한 멋있게 대사를 친 거지. 그러니까 저 막 휴대폰이 고장 난 거여서 저 AS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손 치워 뭐 이렇게 들어간 거지. 내가 한번 볼게. 되게 멋있게 보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또는 너 수리 맡기지 않아도 돼.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 지문에 주지 않지만 상황상 그렇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말을 줬어요. 이 말을. 여자분이 저 이번 주에 꼭 빈자리 채워야 됩니다. 이 말 왜 했을까 갑자기? 상황을 봐야 돼요. 이 문장 하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펄3니까 또 상대방 대사를 봤었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조금 더 앞대사까지 가야 돼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딱 앞뒤로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같이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 파악이 들어가는 문제가 총 펄3에서는 2문제가 나와요. 39문제 중에. 많지는 않죠. 그럼 이 2문제가 나올 때는 최소한 뭐 해야 된다?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떤 자리가 난 거야. 어제는 뭐 뉴욕이 아니라 시카고였어. 시카고에 자리가 났지. 그래서 너한테 자리를 주겠다 이랬더니 남자분이 시카고로 가는 건 조금 큰 결정이다. 이사를 그러니까 이거 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리를 주니까 시카고까지 이사 가는 거 힘든데 그랬더니 이분이 압박하는 거야. 그거 이번 주 내에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번 주 내로는 그 자리 채워야 되는데 라고 한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한 거야.
오케이? decide quickly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의미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기를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영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요즘 토익은 약간 우리말을 잘해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 파악이라는 게 LC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RC에서 문자 그다음에 온라인 채팅 여기서 한 개씩 나오잖아요. 의도 파악이. 그리고 이제 RC 전반적으로 6에 보면 그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1, 2, 3, 4 번호 뚫어놓고 어디 들어갈 거냐 이런 거 주어진 문장 채워놓기 이런 이제 8, 7의 영역들이 전부 전후 문맥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는 거라서 이제는 약간 논리가 좀 필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 갑니다.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그래도 좀 쉬워요. 의도 파악보다는. 근데 어제는 이게 별로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ook at the graphic이 들어있는 한 문제만 그림을 보고 푸는 거고 그림만 보고 풀으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게 원래는 펄7의 더블 트리플에서 왔죠. 그게 먼저 연계 문제라고 해서 두 지문을 같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아주 쉬운 버전을 LC에 넣은 거예요. 신토익 바뀌면서. 약간 좀 RC적인 게 많이 들어갔죠, LC에. 그래서 이제 굳이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이게 불문율인데 한 90% 이상의 문제 이렇게 풀리죠.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가 답을 찾기 위한 연결고리다. 시각 정보에 나와 있는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문제를 좀 보여드려야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방 예약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이런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방 모양이 약간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이 하나 있었고 방에 이제 이름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로즈룸 이런 식으로 무슨 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A, B, C, D로 바꿨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네 개로 나오죠. 보기 네 개를 깔아야 되니까. 문제는 뭐였었냐면 남자가 얼마를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보기 중에 나왔겠죠 이게. 뭐 여기 400, 500, 550, 600.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보기에 보여요. 이거를 내가 400 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리로 내가 400 쓸 거예요. 그래 버리면 그림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다. 외우셔도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럼 400, 500, 550, 600으로 주면 안 되지. 그림에 보면은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없애. 이거 절대 말 안 해. 혹시 말하면 함정이야. 400 어쩌고 하면 그건 답이 아닌 거지. 그럼 뭘 줄 거냐? 정보가 두 개 나오잖아요. 400 대신하고 똑같은 아바타 같은 게 뭐야? 룸C인 거야. 룸C가 결국 400인 거지. 그럼 대화 중에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다? 금액이 아니라 이 남자가 몇 번 방을 예약할 건지만 줘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그림을 보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오는.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건데 요즘 토익이 조금 어려운 게 예전보다는 오답을 한 번씩 던져, 함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패턴을 보세요. 남자분이 룸C 예약 가능해요. 그럼 옛날 토익에선 초창기 신토익에선 C를 듣고 바로 찍으면 400이 맞았거든.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 돼요? 그랬더니 여자가 바로 안 된다 그래. 닥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약이 다 찼대. 그래서 하나 더 줘요. 룸 A는 막 설명을 해요. 100불이 더 비싸지만 더 넓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얼핏 듣기로는 중간에 청취를 못 해버리면 룸 C와 룸 A만 들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용을 채워 가셔야 돼요. 요즘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그래서 룸 C가 안 되니까 그럼 그걸 뭘로 가야 돼? 룸 A로 가야 되고 룸 A 오케이 했으니까 룸 A가 500불이어서 그러니까 대화 중에 죽어도 500불은 주지 않았고 룸 번호만 줬지만 실제로는 방을 두 개 주면서 헷갈리게 한다. 이게 이제 토익 요즘 형태죠. 계속 갑니다. 그래프는 뭐 문과생들이 아주 처음 보면 주눅이 드는데 전혀 주눅 들 거 없어요. 약도가 나오든 뭐 그래프가 나오든 표가 나오든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 할게요. 일단 문제는 요거 쫄지 말고. 그러니까 그림부터 보면 안 돼요. 반드시 look at the graphic에 나와 있는 문제와 보기를 본 다음에 그림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돼서 무턱대고 그림부터 보면 안 됩니다. 할게요.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건 답이었고 사실. 화자들이 몇 원에 대해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이걸 절대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답을 직접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아바타 같은 게 있다 그랬죠. 1월의 아바타는 얘인 거야. 이 그래프의 수치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지. 근데 사실 이게 뭐였었냐면 아마 생산량이었을 거예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저희 1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고 1월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생산이 10이었을 때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고요. 되게 가장 높았던, 가장 낮았던, 뭐 두 번째로 높았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많이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거야. 저거는 안 되는 저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잘 되는 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도 뭐가 들어간다? 배경 지식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활용이 되면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었더니 뭐라 그랬냐면 얘기해보자 그렇고 남자분이 가장 낮은 달 생산이 이건 거예요. 2월. 답이 2월. 좋아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 동의한 게 뭐냐. 어느 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그랬더니 낮은 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유문이 또 청유문이 답을 끌고 나왔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각 정보의 전형적 패턴으로 출제가 됐었죠. 펄 4로 갑니다. 이제 펄 3하고 4는 4가 더 쉬울 수 있는 게 4는 진짜 나오는 지문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펄 3는 되게 대화가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췌문 같은 거. X인데 이렇게 썼네요. EXERP 좀 오타가 났습니다. 발췌문. 그다음에 어나운스먼트 안내. 뭐 되게 많죠. 전화 메시지 두세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이제 가끔 나오죠. 뭐 톡이나 인스트럭션 뭐 지시, 뭐 방송, 뭐 또 나오는 게 광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총 하나, 둘 그러니까 지문 종류로 따지면 6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패턴의 특정한 내용 그다음에 특정한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답이 어디쯤 나오는지를 알면 오히려 처음 할 때는 4가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쭉 얘기하는 거니까 헷갈림이 덜해서 어쩌면 4가 펄 3보다는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번 달 시험이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번.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너무 어려운 거 나오는 거야. 막 경제 뉴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통으로 망하니까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는 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끔 그런 거니까. 합니다. 1번. 우리가 독해에서 막 기사문 길게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파악 문제 좀 볼까요? 의도파악 첫 번째. 요 부분이 나왔죠. 우리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갑자기? 우리 비즈니스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앞뒤를. 근데 이제 처음에 문제점을 줬죠. 아까 펄 3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아니지만 지가 북치고 장구 치는데 지가 뭔가 문제 같은 거 주고 해결책 같은 거 주는 거죠. 봅니다. 5명은 아니었죠. 식당이었어요. 식당인데 막 되게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5명의 우리 웨이터로는 너무 막 세팅하고 이런 게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일단 문제점 깔고 그런 다음에 이 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정말 가게가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펄 4 같은 경우는 펄 3하고 틀려서 그 주어진 문장의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펄 3는 보통 앞에 거. 독해도 사실 앞에 것만 보면 되는데 얘는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해 주겠대요. 어제 해결하다 그럴 때 레미디란 말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문제점의 원인은 뭐냐면 사업이 잘 되는 건 문제가 아니지. 5명 직원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점점 커질 테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해결해 주겠다. 결국 이 말을 한 의도는 뭐냐면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사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뭐 해주겠다? 직원을 더 고용해 주겠다. 이게 보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찾으시는 거라서 주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다른 보기가 되게 엄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 이건 더 유명한 문제죠. 이제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제 톡 질문에서 버스가 2시에 출발합니다. 이건 뭐 아시죠? 가이드가 버스 2시 어머님 제가 오랜만에 그 서프라이즈 재현합니다. 어머님들 2시예요 2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딱 보는 순간 뭐라는 얘기야? 늦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셔도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정시에 돌아와라. 근데 이제 상황이 뭐였었냐면 뭔가 이제 가이드가 관광지에서 1시간 정도 여기서 30분이라고 했지만 1시간 정도 자유롭게 투어하세요. 하지만 버스가 이때 출발합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는 꼭 오세요. 그래서 정답은 정시에 돌아와 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상황이 이미 좀 정해져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 문제 볼까요?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트릭 4를 좀 높게 안 준 이유가 난이도를 그림 문제에서 변수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남자가 어떤 강의실에 있었나? 어제는 근데 사실 강의실 아니고 극장이었었는데 이제 극장에 뭐 이렇게 지각 같은 거 흘리고 온 상황이에요. 남자가 어제 어떤 강의실에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답으로 보기 중에 나왔을 테니까 이 부분은 절대 소리로 주면 안 되잖아요. 뭘 줄 거냐면 얘나 얘를 줄 거예요. 어제는 이제 영화 제목이랑 영화 시작하는 시간이 나왔었는데 저작권상 조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전화 메시지에 남긴 거죠. 저 어제 그 지갑을 두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방에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주겠지. 근데 어제는 둘 다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제 2시에 토플 들었었거든요. 딱 아는 거예요. 2시에 스케줄상 토플을 들었다. 그럼 얘가 이제 잃어버린 곳 또는 이분이 있었던 강의실은 10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운드를 안 줘도 충분히 이쪽에 있는 정보를 갖고 줬고 사실 어제는 토플만 들었어도 얘였을 텐데 토플에 2시라는 정보까지 완전체로 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렸어도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 파악은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시각 정보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점수 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니까. 두 번째, 약도 문제인데 약도도 안 어려워. 약도 보고 따라가면 돼.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A, B, C, D 건물이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A, B, C, D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해도 되는데 하면 함정이지. 그럼 A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답을 직접 주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설명을 하겠죠.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줘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리가 3개가 나왔거든요. 뭐 M 스트리트 이렇게 이제 스트리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스트리트를 갖고 찾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건물을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에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보면 왼쪽에 아래 얘밖에 없죠. 여기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와 가로수길 사이에 있다. 요거 모퉁이에 있는 거야. 얘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헷갈릴까봐 이 2개 중에 작은 건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니까 작은 거야. 그러니까 힌트가 3개 나왔죠. 왼쪽 아래 하나. 두 번째 가로수라고 강남 가로수 얘 하나. 마지막으로 결정타 작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일로 수렴하는 거야. 뭐에 대한다? C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C인 거예요. 우리 막 그런 말 쓰잖아요. 뭐라고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그거야 아마는. 그렇죠? 자기가 대장이라고만 말을 안 했을 뿐 지가 대장이야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각정보 연계 문제라는 게 사이드로 주는 여러 가지 힌트나 단서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패턴은 변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 변할 수는 있으니까 평소에 어휘들 정리 잘하면서 RC나 뭐 독해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합니다. RC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시간 투자를 안 하셔서 그렇지 똑같이 시간 투자를 한다면 RC가 더 빨리 올라요. 선생님 지금 LRC 독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는 뭐 RC 많이 하시는 거 좋은데 점수는 LC에서 좀 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 딸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꼼꼼히 하시고 공부하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0단계 페이지에 가보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있거든요. 꼭 제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LC든 RC든 독해든 고민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 달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막 조교 선생님이 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다 제가 보거든요. 온라인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도 막 채팅 이런 거 제가 다 해요.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질문 주시고 뭐 하루에 3-4개 질문 주셔도 되니까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늘 총평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수강 후기 이벤트 하는데 저희 0단계 홈페이지에 오늘 뭐 라이브로 들으신 분도 많으시니까 총평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받으실 이메일 주소 같이 그 우리 강좌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요거 LC 전략 노트라고 해서 뭐 이미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LC 시험 보기 직전에 빠르게 포인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 PDF 파일로 해서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후기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약간 LC는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이 배반하지 않는 RC하고 독해는 많이 배반하거든요. 제가 많이 봤는데 LC는 진짜 한 만큼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들렸다 그거는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멘탈적인 것만 잘 관리하시면 되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평소에 모의고사 같은 걸 좀 시간 정해놓고 실전처럼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멘탈을 좀 강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정신력이 약해도 계속 겪다 보면 그냥 둔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주말마다 이렇게 실전처럼 보시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조언들은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학습 질문란을 통해서 또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시험 뭐 이게 매일매일 2주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실제 또 나와봐야 돼요. 보통 기대하는 시험보다는 기대가 없던 시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딴 얘기하는데 뭔가 막 기대하고 막 사진 보고 기대하고 나가면 그분이 안 나오시잖아요. 본인은 그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기대 없이 이렇게 나가면 더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많거든요.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실망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공부하신 게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꾸준히 한 2-3번 정도 시험 보시면서 공부만 꾸준히 해주시면 토익은 무조건 여러분 원하시는 성적 딸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저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기꺼이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또 본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라이브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루트를 통해서 또 자주 뵙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LC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제가 독해 강좌도 새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독해 약하신 분들은
독해, 시간 단축 기술 독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 패스 있고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독해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문법 이런 것도 하시고 하시면 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